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줌으로 나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기초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11년 전에 저도 이런 줌 공간은 아니지만 제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깨닫고 제가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한 어떤 다름, 제가 일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패턴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만들어 놨더니 그 무언가가 나 대신 일을 해서 저에 대한 어떤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고요. 제가 히말라야라는 산을 또 이제 정복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게 뉴스킬에서 시간과 돈에 대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열심히 했던 결과 시간이 흐르고 히말라야라는 공간을 제가 한 달 정도 다녀오면서 느낀 게 수많은 젊은 친구들을 그 산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을지언정 한 달 동안 자기 삶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구나. 그래서 돈과 시간을 고루고루 갖출 수 있게 해준 이 뉴스킨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구축할 수 있는지 그 이해도를 조금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긍정적인 자세로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말리러 왔다가 이 비즈니스가 이해가 되고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가?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많은 사람들 하지 않을 때 내가 한다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아까 사회자 우리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52개의 직종에 1,800여 명이 참가해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는 이색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쌍둥이 형에게 국제대회 출전권을 양보했던 동생도 출전해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금속공예 직종에 출전한 박상용 씨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 참가를 놓고 쌍둥이 형과 경합을 벌이다 마지막 평가전에서 대표 선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형의 격려를 받으며 이번 대회에 나온 박 씨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제기능올림픽 쌍둥이 형제 금메달 리스트가 되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뉴스킨 안에서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저는 늘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어떤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뉴스킨을 하면서요, 어떤 노력 없이 어떤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느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 뉴스키너들과 한 몇 달만 같이 살아도 너네들이 정말 그런 돈을 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희 형님은 세계대회 금메달을 따고 저는 메달리스트를 따면서 느낀 게 저의 선배님, 그다음에 저희 스승님에 대한 삶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타이틀도 좋은데 부자가 되지 않는 늘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좀 약간 묵살되는 어떤 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모레퍼시픽 국장님 출신이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 말단 직원 중에서 정말 일을 못했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먼저 알고 저희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국장님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너무 좋지만
뉴스킨과 아모레퍼시픽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고, 그들이 국민 브랜드를 가지고도 성공 못 했고 정말 좋지 않는 결과를 갖고 있었는데 뉴스킨이 뭐길래 그들의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사업 설명을 듣고 네트워크 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지만 책방에 가서 네트워크 서적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책으로 이것만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 둘이를 데리고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저는 나빴고 10년 동안 우리 어머님이 저희를 뒷바라지 해 줬는데 '왜 남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형님은 가출을 했고 저는 똑똑하지 않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아 알아보고 말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알아봤던 게 제가 정말 잘했던 선택이지 않을까. 예,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하나하나 올려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면요. "세상에 5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뭐 전문직, 자영업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실업자, 주부 뭐 이런 사람들. 자, 결국엔 또 돈과 시간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여행을 가자 그래도 뭘 하자 그래도 항상 돈과 시간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직장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직장인들이 있으면 참 죄송한데 저도 현실 점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게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즉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패턴에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전문직, 자영업 이런 분들이요. 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돈은 많이 버는데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은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은퇴를 하면 네 번째 타입으로 오는데 이제 뭔가 좀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뭐랑 같이 넘어오냐면 이 노화랑 질병이랑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녀왔던 히말라야 같은 구간에 가지도 못하고 사진으로만 봐야 하고 보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태워주는 헬리콥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타면서 그냥 정상으로 올라가야지 직접 자기 다리로 갈 수 없는 그 현실에 부딪힐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돈과 시간을 다 갖출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로 이 뉴스킨으로 빠르면 몇 년 안에 늦어도 적어도 10년 안에 이거를 갖출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라면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권유했던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타입인데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책을요, 거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 금융 지식,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아니라 당장 제 인생에 필요한 금융 지식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네트워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돈이 들어가는 일이 적어집니다. 저희 부자 아버지께서는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돈 없이 이런 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사사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만약에 100 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에 90에서 95% 정도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사업가 투자가 분면에서는 한 5% 에서 10% 정도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 지식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흐름을 공부하다 보니까 직장인 자영업 쪽에서는 전 세계에 만약에 100 이라는 돈이 있으면
5에서 10%밖에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95%에 있는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누어 먹고 있다. 부자가 되기 너무 힘들다. 희박하다. 근데 사업가 투자가 분면에서는 5%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그 95%의 돈을 너무 호화스럽게 나누어 먹고 있다. 부자가 되기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 분면에서 만약에 진짜 시간과 돈을 한꺼번에 획득하고 싶다면 반드시 옆쪽으로 넘어와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현실 점검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나 지금이나 출발점은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 때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명은 짧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우리가 노후 대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정년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저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우리 노후 대책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안책이 무엇일까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까 조미라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분야, 자기 자신을 고용해서 자기가 사장이 될 수 있는 분야,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송진구 교수님과 전문인들이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100이라는 사람이 넘어갔을 때 몇 명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한 56% 정도는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터져 가지고요. 더 심해졌습니다. 이 분석표도 옛날 건데 지금은 더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6% 중에서 한 35%에서 40%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 결국에는 겉모습은 사장님인데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어서 월세 주고 하여튼 들어갈 돈 다 주고 종업원들한테 돈을 주는데 오히려 종업원보다 더 못 가져갈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3%, 4% 정도만이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가끔씩 돈 버는 거에 착각을 하고 계신 게요. 자기가 번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으로 카운팅하면 안 돼요. 다 빠지고 인건비 다 빼고 월세 다 빼고 진짜 순수익 남는 걸로 카운팅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이랑 가끔 대화를 해도 얘가 그거 카운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안 했지만 자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랑 대화하면 몇 천만 원 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빠질 거 빼고 순수익을 계산한다면요.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과 사업가는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가수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이 이제 가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요, 아이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많은 가수들이요, 노래를 부르고 떠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오락실을 불렀던 한스 밴드 어디 갔습니까? 한참 되게 많이 들었던 그 밴드가요, 없어졌어요. 클릭비 어디 갔습니까? 클릭비. 제 이야기를 알아듣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연배로 제가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뭐 H.O.T, 잭스키스 다 어디 갔냐고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사학과 분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들보다 못생겼지만요. 지혜롭던 박진영은요. 엘리베이터 오 허니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댄스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관략근이나 이런 몸이 돌아갈까? 내가 지금은 돌아갈 수 있지만 내가 훗날 이 엘리베이터 춤을 추면서 내가 척추가 부러질 수도 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슈퍼스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작곡 시스템, 안무 시스템, 보컬 시스템,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배출시켜내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면 내가 훗날 일을 하지 않아도 이 기업이 돌아가는 이상
나는 끊임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수많은 슈퍼스타들, 꿈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도 봐 보세요. 자영업이면요. 소유진이 걔랑 왜 결혼해요? 지금 백종원이 결혼한 이유는요. 일하지 않아도요. 너무나 소득과 시간을 한꺼번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기업인 거예요. 예전에 봤을 때 소유진이 아니 백종원이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 소유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업가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얼굴로는 언밸런스하지만 그런 그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수많은 성공자들은요 자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통해서 성공한 노하우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쉐어하면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3%든 5%든 가져가고 있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결국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노하우 값이 돌게끔 만드는 거죠. 예전에 그 교동짬뽕 제가 강원도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아니 이 맛있는 거를 왜 여기서만 팔아요?" 그다음에 그 사장님 주특기가 뭐냐면 자기가 팔고 싶은 만큼 팔면 문 닫아 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팔 때는 돈을 벌지만 샷다 사업이잖아요. 샷다를 열어야지만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영업이 마찬가지잖아요. 샷다가 열려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노하우 퍼뜨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팔게끔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이런 소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교동짬뽕 사장을 찾아가서 쇼부를 쳤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교동짬뽕이요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요. 그 사장님은요 지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소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다녀왔잖아요. 히말라야를 다녀왔는데 제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셀파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제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요. 저 대신 짐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돈을 줍니다. 그쵸? 결국에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뭘 봤냐면요. 그들은 뭘 느낀진 모르겠지만 기계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기계에 제 짐을 넣으면 그 공간까지 기계가 대신 이렇게 갖다 주는 시스템이 만약에 완공된다면요. 그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들은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엔 노동으로 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 노동력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기계한테 잡아먹힙니다. 결국에는요. 나중에 훗날 제가 또 히말라야 간다고 합니다. 노동력으로 만약에 제가 200만 원을 줘야지만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때 기계는 3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라면요. 사장님들은 기계 씁니까? 아니면 셀파를 고용합니까? 어차피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대화도 안 통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기계를 쓰는 게 낫죠. 그걸 저는 이 그림으로 이해가 돼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고용받고 저 마을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사람들한테 "저 저수지에 가서 물을 길러 오면 그 물값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 시간 안에는 그 기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해준 만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처음에는 직장 들어가 처음에는 일거리가 생겼어. 너무 기분이 좋죠. 하지만 훗날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우리가 훗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내가 돈이 들어갈 일들은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 뒤에 송수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시스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골라 보시라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결국엔 물통량을 늘리거나 두 개를 들거나 세 개를 들거나
아까도 조미라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투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영업도 하고 이것 계속 조미라 사장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는 어떤 그 분야 속에서 뉴스킨이 이해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당장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는 순간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저 송수관을 건설되는 순간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저 마을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저 저수지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 사람들처럼 계속 저 바가지 물통이를 들고 안 왔다 갔다 해도 출퇴근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 다니지 않아도 자영업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시간도 벌고 돈을 벌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직장 생활 자영업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바로 내가 물이 떨어지면 물을 채워서 또 꽂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2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이 다 떨어집니다. 물을 다 먹어요. 그럼 또다시 200을 벌어서 채워서 또 써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저는 저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진짜 부자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끊임없는 소득, 정말 멈추지 않는 샘물, 이런 교육에는 이런 시스템을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파이프라인, 내가 뭔가 수도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빼먹을 수 있고 이거를 상속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저쪽 시스템보다 이쪽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게 저쪽 시스템에서 이쪽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전에는요. 바깥 사람들 그냥 가족, 친구, 친척, 동네 남아도는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면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뉴스 보거나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인식. 그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찾아가서 물어봐요. "왜 말리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요. 그냥 싫다가 제일 많았어요.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싫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내 소중한 하나뿐인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엘빈 토플러,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이런 정말 경제학 교수 전문 경영인들 이런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좋은 일이다. 무조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 영상이 있으면 이걸 얘기하는데 영상 있나 한번 봐 볼게요. 영상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으로 너무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인들을 모여 가지고 이제 토킹쇼, 토크쇼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한 방청객이 손을 들고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무엇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깐요. 트럼프가 이 자세로 1 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보낸 게 아니라 막 야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처럼 공인이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객석, 방청객에 앉아 있는 거고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로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층 더 큰 비전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빌 게이츠도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 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그것도 어디서? 전 세계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이제 이렇게
작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좋은 비전도 이 퍼져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 대한민국은 모여 사는데 또 겹쳐 살잖아요.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겹쳐 살잖아요. 그다음에 IT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소문 퍼지면 정말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중국도 엄청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네트워크를 했을 거고 만약에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엄청난 이슈를 불러왔던 기사가 있었죠. 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교과서? 도덕 교과서입니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변화 추세로 아주 도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 저랑 15살 차이 나는데 제가 한참 뉴스킨 할 때 제 동생 책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에서도 뭐 네트워크 학과도 개설되고 뭐 어떤 데는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네트워크 쪽으로 좋게 눈이 많이 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속 신청서인데요. 전 이게 너무나 좋았던 게 우리 어머님이 아모레퍼시픽 국장 10년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소비자, 만들어진 직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쌍둥이 2명을 유학 보내려고 일본, 미국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장으로도 안 되니까 부동산으로 옮겨 타셨어요. 근데 옮겨 탔는데 우리 어머니가 10년 동안 만든 소비자, 그다음에 직원들이랑 같이 이동됐을까요? 우리 어머니만 나가라고 했을까요? 라는 게 팩트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이 우리를 잠깐 책임져 줄 때 진짜 개인 1인 기업으로서 내 일을 빨리 찾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거기에 있다가 나온들 나가면 삼성인이 아닙니다. 삼성한테 잠깐 갖고 있었던 그 배지예요, 배지. 근데 그 배지가 있을 때 반드시 나라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구조조정 당할 수도 있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뉴스키는 뭐냐면 내가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만든 10년 동안 했던 내 소비자, 내가 트레이닝했고 내가 만든 사업자는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간들 제가 이제 뉴스킨 안 할래요. 저 은퇴할래요. 한다면 뉴스킨 코리아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당신 몸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제가 만든 모든 소비자, 제가 만든 모든 사업체 이걸 인정해 줄까요? 이게 팩트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 남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여자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인가? 네 여자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인가? 내 남자한테 잘해주고 있는가? 네 남자한테 잘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했던 질문이 하나예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열정적이십니까? 내 거니까. 바로 정답은 내 거니까. 내 밭이니까 열정이 있는 거지. 네 거였으면 열정이 안 나왔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회사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4가지 전문화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퍼스널 케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케어해주는 아까 우리 조미라 사장님을 아주 이너뷰티 시켜준 뉴스킨, 그 다음에 건강 쪽을 챙겨줬던 TR90, 아주 몸매 자체를 처녀로 만들어준 파마넥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제가 그 제품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콘텐츠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빅플래닛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아메이처럼 아메이는 자기가 만든 애터미처럼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백화점식으로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고 좋은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 좋은 물이 있다면 그 공간에 넣어 갖고 파는 거죠. 우리도 빅플래닛이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이 공간에 많은 유용한 좋은 제품들, 좋은 기회가 이 공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화상영어, 우리나라 대표 1등 기업인 이보영, 웅진, YBM 이런 어떤
기업들이 저희랑 조인돼서 저희랑 함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너리스터 칠드런 뭐냐면 기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죠. 제가 이 기부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세상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뉴스킨 말고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기부 단체들은요. 사장님들이 10,000원을 집어내면 그 10,000원이 절대 그들한테 다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사장님의 10,000원 중에 2-3천 원도 많이 들어가는 걸걸요. 하지만 우리 너리스터 칠드런은 뭐예요? 사장님이 기부한 그 금액이 100%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정말 기부하고 싶고 남들을 봉사하고 싶고 돕고 싶다면 사장님이 도와준 그 금액이 100% 전달될 수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좀그 진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킨에 대한 어떤 스토리입니다. 자, 포브스지는 뭐냐면 기업의 자산 매출 이익 순위를 보면서 1위부터 100위까지 막 매겨가면서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좋다 좋다 분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잡지고요. 이 포브스지에서는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 100위에 뉴스킨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유는요. 진실성 바탕으로 한 기업이고 동종업계 최고의 보상을 약속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에서 백만장자 된 스토리는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들이 백만장자 된 스토리는 거짓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된 거겠죠. 하지만 뉴스킨은 너무나 좀 감동스러운 게 저처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억대 연봉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미라 사장님처럼 삼성에만 다녔고 자영업만 해봤고 사업에 전혀 몰랐던 그분은 이 공간에서 사업가로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서 아저씨든 아줌마든 무슨 저처럼 뭐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든 이 공간에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백만장자를 만들어낸 정말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 공간에서 백만장자 된 스토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의 의미는 미국 내 전체 기업 중 5%도 안 되는 기업만 합격하여 선정됐고 뉴스킨은 지난 몇 년간 연속으로 선정됐고 이번에도 또 됐죠.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뉴스킨이 선정되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직장으로 꾸준히 뉴스킨은 포브스가 처음 실시한 전미 각 주별 최고의 직장에서 다시금 또 선정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에서 직접 판매 중에서는 저희가 24위가 아니라 결국에는 1위입니다. 그 위에 직접 판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또 뉴스킨 코리아가 1등을 했고 또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브랜드 파워로 뉴스킨이 뽑혔는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에 1등으로 선정된 31개 브랜드 중 절반 이상인 17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에 영향을 안았다. 다양한 브랜드가 쏟아져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브랜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자, 직접 판매 업체 중에서는 뉴스킨 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왕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가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제 구매력이 굉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라미드랑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자 주머니를 통해서 돈을 벌면 피라미드, 소비자 주머니에서 진짜 나와서 소비자도 만족하고 사업자도 만족하고 이 노하우를 건네주는 이 백종원까지도 만족한다면 정상 유통이라는 거예요. 자, 백종원이 돈을 프랜차이즈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돈을 버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진짜 이런 커피들을 사주지 않고 자기도 365일 커피를 24시간 내내 먹어야 되고 직원들도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먹어야 되는 의무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라면요, 피라미드가 된다. 맥도날드가 진짜 소비자들이 먹어주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점장이랑 사장이랑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구조 속에서 지네들끼리 계속 먹고 있다면 불법 피라미드다. 근데 백종원도 보면 소비자가 줄을 서 있고 교동짬뽕도 줄을 서 있고 맥도날드도 줄을 서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끼의 햄버거를 통해서 맛있음을 느꼈고 커피 파는 입장에서는 카페인을 만족시켜줬고 자영업자들도 그 다음에 사업자들도 손해보는 그 부분이 없다면요,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킨이 소비자는 없는데 사업자들이 개거품 물어가지고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요, 그거는 완전 신천지고, 뭐냐면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나 이거 떨어지면 또 살래요 또 살래요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매출 때문에 사업자는 돈을 벌고 그 위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보상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뉴욕증권거래소는 뭐냐면 투명하다, 투명한 기업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뉴스키는 뉴욕증권거래소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 뭐 조미라 사장님이랑 이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자꾸 남편이 되게 매력적이게 생기긴 했고 되게 매력적인데 10시 이후에 연락이 자꾸 안 돼요. 그 답답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어저께 왜 전화했어? 라고 했을 때 어제 10시 이후로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거 묻지 마. 그거 물으면 너랑 나랑은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결혼할 수 있어요? 10시 이후로는 자기를 찾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투명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뉴스킨 코리아는 10시에 뭐 했는지 11시에 뭐 했는지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서 뭐 어떻게 쓰고 있고 기업이 얼마에 가져가고 얼마 또 신제품으로 투자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가장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들한테 패종식이라는 영광을 주는데 뉴스킨은 벌써 5번, 6번 이상을 그 시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이즐락을 개발한 분이신데요. 2009년의 얼굴이 1999년보다 훨씬 더 젊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정말 이 제품을 통해서 젊어진 거를 입증하고 있죠. 원래 2009년에 저 얼굴이 1999년 저 얼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네가 직접 봤냐? 하도 이런 질문을 뭐 제가 들어서 직접 찾아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젊어졌죠? 요즘엔 더 젊어지셨더라고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얼굴이 오른쪽으로 갔다라면 이거 돈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젊어지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만나 봤냐고요? 이분도 제가 직접 미국 가가지고 만나 뵀습니다. 이러면서 제 확신이 점점 커졌던 거죠.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저도 뉴스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처럼 뉴스킨이 우리한테 주는 기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젊어질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상인데요. 저는 보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요즘에 플랫폼 하지만 이게 플랫폼은 뭐냐면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놀이터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빅데이터만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결혼 업체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수많은 남자 가입시키고 수많은 여자를 가입시켜서 서로 이상형을 매칭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자 그 가운데에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모든 것들이 뉴스킨도 똑같아요. 뭐냐면 세계적인 제품만 취급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명단만큼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빅데이터만 우리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줘서 개인 플랫폼, 1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탈모도 있죠. 뭐 안티에이징도 있죠. 건강기능식품도 있죠. 수많은 어떤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00원짜리 제품이요. 수많은 유통을 통해서 10,000원짜리로 둔갑될 때 네트워크 기업인 뉴스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네들이 1,000원짜리 제품 만들 때 우리는 3,000원짜리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너네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다. 너네들이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팔 때 우리는 3,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퀄리티의 제품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뉴스키는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전달한 사람이 대신 광고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주겠다. 장동건 뭐 여러 가지 슈퍼 배우들이 SK2를 써서 지가 진짜 모공이 작아진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그 연기를 하면서 SK2를 광고하는 그런 옛날식 방법이 아니라 진짜 네가 써보고 좋으면 좋다고 입소문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너네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왜 이렇게 지치질 않아? 아니 내 것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열정이 지치지 않는 거죠. 내가 빨리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더 퍼지기 전에 내가 퍼뜨려야지만 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퍼뜨리는 게 빨라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퍼뜨리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팀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기회,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것들을 같이 빠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는요, 다 해주는데 하나만 안 하겠대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품에 대해 공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커피 먹을 사람, 아니, 커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백다방처럼, 투잡처럼 샵을 열 사람, 아니, 그것보다 샵을 줄 수 있는 백종원이 되다. 백종원이 될 수 있는 경영자. 결국에는 이런 거죠. 나는 커피를 마셔볼래. 나는 써볼래. 나는 젊어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야, 백다방 차린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찾고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대리점 판권을 15명에서 20명 소비자를 묶어서 나는 내 주변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안티에이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래.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걸 많이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백종원이 되자 내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만들어내서 창조하고 경험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대리점이 될 수 있게 내가 돕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본사, 경영인이 되어야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 두 가지를 정말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백종원처럼 경영인 코스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개인과 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인데요.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상식상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한 번에 그 교만한 잠깐 쉬는 바람에 평생 이소부화에서 거북이가 이겼다고 이 전달돼 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난 토끼는 우리 경기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했을 때 착한 거북이는 이번에 뭐로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뉴스킨 사업 설명을 했는데 뭐 TR라인틴가 부스트인가 그거 그렇게 줬다면서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누가 더 많이 유통하는지 내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토끼가 정말 이번에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나약하지 않고 정말 결승점까지 열심히 뛰겠다라는 마음으로 첫날 청담동에 가서 10개의 부스트를 판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거북이는요. 판매 능력도 없고 엉금엉금 너무 느리는데 이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꿈 있는 사람, 뭔가 원하는 삶이 있는 사람, 뭔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미라 사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너 현실 점검 됐다며. 너 앞으로 를 좀 더 안전한 쪽으로 풀고 싶다며.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투자 금액 없이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야. 너가 만약에 이 부스트도 좋지만 이 부스트를 통해서 너의 꿈을, 너가 원하는 삶을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조민아 사장님은 "진짜 이 부스트를 가지고 그런 삶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업 설명을 들어 버렸고 "아 그러면 이 큰 비전이라면 거북아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거북이도 부스트 하나를 샀고 조민아 사장님도 부스트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2명의 팀과 2개의 부스트를 유통시켰죠. 토끼는 다음날 이제 압구정동에 가서 또 10개를 유통해서 총 20개를 유통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거북이와 조미라 사장님은 2명이 1명 1명 그러니까 1명 1명 전달했을 때 2명이 2명한테 전달하니까 4명의 팀과 부스트를 유통할 수 있었죠. 3 일째 되는 날 토끼는 또 10개를 해서 30개가 됐을 때 이제는 4명이 4명한테 전달해서 8명의 팀과 부스트를 유통하게 됩니다. 토끼는 다음날 또 10개를 했을 때 우리 거북이 부대는 8명이 8명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16명의 팀과 부스트. 여기서 제일 팩트는 그냥 부스트가 아니라 팀과 부스트 이게 돼요. 무조건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팀이 있어요. 팀과 부스트. 그냥 내가 부스트만 갖고 있으면 영업조직, 팀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끼는 또 다음 날 10개를 해서 50개가 될 때 거북이는 32명의 팀과 부스트, 팀과 부스트. 자, 토끼는 다음 날 또 60개가 될 때 이제는 거북이 부대는 64명의 팀과 부스트. 역전이 돼 버립니다. 역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놀란 토끼는 "야 너 이번에 대체 또 뭐 한 거냐. 어떻게 나는 정말 쎄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또 이겼냐. 너 보니까 엉금엉금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미쳐 버리겠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또 역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착한 거북이는 가르쳐 줍니다. "토끼야 지금 너처럼 계속 살면 너 죽어. 너 몸살 나. 너 쓰러져. 다크서클 내려와. 너 노후 대책이 안 돼. 너 언제까지 팔 거야. 너 죽어 그러다. 부스트 뒤에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전달해."라고 얘기했을 때 토끼는 또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나쁜 녀석 나한테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다니 이러면서 12시간 판매했던 거를 이제는 잠도 안 자고 마지막 날이니까 24시간 동안 팔아서 총 20개를 팔고 뻗어버립니다. 몸살이 걸립니다.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완전 뻗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노동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거북이 부대는 어때요? 64명이 64명한테 전달해서 총 128개의 팀과 부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완벽한 역전이 돼 버렸다. 다음날 토끼는 일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제로가 됐을 때 그냥 제로만 된 게 아니라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오히려 그동안 돈을 벌었던 것들을 병원에 내고 있는 이 PPT를 제가 만들면서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인생이지 않을까. 정말 쎄 빠지게 사는데 결국에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원에 정말 노후 대책으로 써야 될 그 돈까지
쓰면서 이 병원에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부자들 처음에 토끼처럼 저렇게 많은 큰 성과는 없었지만 정말 힘든 어떤 여정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이 거북이는 조미라 사장님한테 "자, 미라 씨, 우리 참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직이 생기고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갑시다."라고 했을 때 조미라 사장님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와인 한 잔 먹읍시다." 와인은 청담동이 아니라 진짜 유명한 데는 시드니입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공간에서 "우리가 와인 한 잔 먹으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갔는데 미세먼지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살기로 마음먹어 버립니다. 왜? 그래도 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128명 중에서 거북이 조미라 사장님 2명이 빠지니까 126명이 126명한테 전달해서 250명. 결국에는 나는 지금 해외에 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만 소득은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는 부자 소득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들은 어차피 사장님들에 대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노동의 끝이 없는 구간에서 일을 해 보시겠습니까? 노동의 끝이 있는 구간에서 일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건 사장님들 마음속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비즈니스가 이제 이해가 됐을 때 정말 26살 때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모아 놓으면 또 없어지고 모아 놓으면 없어지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 노하우가 점점 늘어나갔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이 소비자 숫자가 아니라 사업자 숫자, 저와 함께하는 가맹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혼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팩트는 박진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노동력이 훗날 계속될까? 그렇지 않다면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노후에 그다음에 상속까지 가능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즈니스를 잡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받는 게 꿈보다 도구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삼성인이 돼야 돼.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에 맞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부자들 교육은요, 너 정말 어떻게 살고 싶니?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도구를 찾아볼까? 이게 부자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꿈들, 수많이 되고 싶은 것들, 원하는 삶을 지정해 놓고 지금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도구가 그 삶을 살 수 없다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빠르게 검토하고 공부하셔서 정말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에 맞는 도구인가? 과연 해낼 수 있는 도구인가? 가망성이 있는 도구인가? 확실한 도구인가? 검토하셔 가지고 맞다면 정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상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꿈이 될 수는 없지만 꿈을 위한 도구로서 비행기가 돼줄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도구가 신발이라면, 자전거라면, 자동차라면 비행기는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그 공간에 착륙을 시켜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원하는 삶이 있지만 지금 도구를 바꿔서 사장님의 꿈에 빠르게 착륙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쌍둥이도 일을 해야 되고 작품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지만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구역에서 이제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스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가
권리소득을 만들어낸 저희처럼 사장님들도 반드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인데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장애인이다. 하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이렇게 장애인이지만 일생일대에 나는 어 어두움을 볼 시간이 없었다. 나에게는 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꿈과 비전 반드시 사람은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열망을 반드시 일깨워서서 좋은 비즈니스 뉴스킨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단단해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부자,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